제7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우는 분명 어린 왕자를 깊이 사랑했고 그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했는데 왜 스스로 나서서 어린 왕자를 장미에게 보낸 걸까? 여우는 어린 왕자와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넌 잊어선 안 돼. 언제나 네가 길들인 것에 마음을 주려고 노력해야 돼. 넌 네 장미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돼. 여우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 말을 끝으로 그들은 손을 흔들어 이별을 고한 후 각자의 길을 갔다. 세심한 독자라면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어린 왕자는 왜 여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지 않는 걸까? 또 여우는 분명 어린 왕자를 깊이 사랑했고 그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했는데 왜 스스로 나서서 어린 왕자를 장미에게 보낸 걸까? 이 수수께끼를 풀지 않고서는 여우의 속마음을 읽기란 쉽지 않다. 그럼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여우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여우가 맨 처음 어린 왕자를 만났을 때 어린 왕자가 큰 위기에 빠졌던 것을 기억해보자. 어린 왕자는 그의 장미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미가 아니라 수많은 장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린 왕자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세상에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여우는 그런 어린 왕자를 이렇게 위로했다. 하지만 만일 네가 날 길들이면 너와 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여기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날 길들여봐. 네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뜻밖의 어린 왕자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은데. 나에겐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인 거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린 왕자는 여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여우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장미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장미를 신경 쓰고 생각하는지 깨달았다.
장미가 어린 왕자를 길들인 까닭이다. 여우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런 과거가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서는 멈칫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여우는 어린 왕자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상투적인 인사말을 한 차례 나눈 다음 저도 모르게 다시 길들여짐의 화제로 돌아간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그리고 저것 봐. 저기 밀밭이 보여? 난 빵은 안 먹어. 그러니 밀밭은 나에게 아무 느낌도 없어. 그건 슬픈 일이지. 하지만 넌 금발을 가졌구나. 네가 날 길들이면 정말로 환상적일 거야. 밀밭도 금빛이니 그걸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날 거야. 그럼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난 좋아하게 될 거야. 진심이 담긴 여우의 고백은 어쩌면 사랑 선언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상대가 예의에 좀 벗어난 행동을 하더라도 좋게 받아주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어린 왕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왜일까? 어린 왕자는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여우는 난처했고 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말을 멈춘 여우는 한참 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부탁이니 날 길들여 줄래? 이쯤 되자 여우는 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린 왕자에게 간절히 애원했다. 독자들은 어린 왕자가 아무리 마음이 모질어도 여우의 말에 분명 마음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걸. 난 친구들을 찾아야만 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린 왕자가 입으로는 그러고 싶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마음 내켜 하지 않아 하며 여우에게 핑계대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시간이 없으면 얼마나 없겠는가.
게다가 친구를 찾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나? 그럼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했지, 여우를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여우의 속마음을 알았지만 이미 장미에게 마음을 주었기에 여우에게 마음을 줄 여유가 없었다. 여우는 어린 왕자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여우가 사랑을 거두어 들이는 수밖에 없다. 여우는 더 이상 어린 왕자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우정의 관계로 바꾸었다. 친구를 원한다면 날 길들이면 돼. 그러자 어린 왕자는 마침내 태도를 바꾸어 간절하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여 친구가 되었다. 지금까지 해석한 게 맞다면 어린 왕자는 여우를 우정의 대상으로, 장미는 사랑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여우의 가르침 덕분에 어린 왕자는 자신이 장미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았고, 장미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와 함께 지내는 동안, 그리고 헤어지기 전까지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고, 장미와 여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여우를 떠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우는 어땠을까? 여우는 어린 왕자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겪었다. 어린 왕자에게 사랑받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우정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 여우는 후회했을까?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여우는 지난 경험을 통해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어린 왕자를 향한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둘 뿐, 그 어떤 슬픔이나 원망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여우가 어린 왕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그저 방법을 바꾸었을 뿐이다.
여우는 어린 왕자가 사랑을 배워 그의 장미를 더 사랑하도록 있는 힘을 다해 돕고 싶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떠나기 전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다시 장미꽃들에게 가봐. 그럼 네 별의 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여우는 장미 정원을 보고 낙담했던 어린 왕자가 길들여짐의 의미를 깨닫길 바랬다. 그래서 다시 5천 송이의 장미를 만나 새롭게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장미에 대한 감정을 긍정할 수 있기를 바랬다. 또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네 장미에게 바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미가 그토록 소중해진 거야. 헤어지는 순간에도 여우는 계속 마음을 놓지 못하고 어린 왕자를 일깨워 주었다. 넌 네 장미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돼. 여우는 계속 어린 왕자를 생각해 장미에게 어떻게 잘 대해주고 아껴줘야 할지 알려주고 있다. 여우는 불평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여우가 왜 어린 왕자에게 자신이 아닌 장미에게 책임감을 가지라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린 왕자의 마음이 계속 장미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여우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무아의 사랑, 즉 나를 비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여우는 사랑을 하면서 자아를 가장 낮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놓았다. 심지어 자기 자신은 잊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만을 생각했다. 여우는 왜 그랬을까? 어린 왕자를 마음에 품은 여우는 어린 왕자의 삶에 감정이입해 어디에서든지 그의 행복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 것이다. 보통 사랑을 하면 보상과 결과를 기대하고 상대를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하며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란다. 어린 왕자는 이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헤어질 때 슬픔을 참지 못한 여우가 눈물을 뚝뚝 흘리자 이렇게 말했다. 난 너에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나보고 길들여 달랬잖아. 사실 어린 왕자는 여우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은 여우에게 어떤 결과도 약속해 줄 수 없고 이로 인해 여우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우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우는 자신을 비우는 방식으로 어린 왕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또한 마지막에는 얻은 게 있어. 밀밭의 색깔이 있잖아.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 둘의 관계에서 여우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여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어떤 깨달음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깨달음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도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우는 어린 왕자의 관계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필요하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만남과 이별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랑은 본래 불확실하고 임의적이며 우연한 것이기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도 반드시 나를 사랑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말이다. 하지만 여우의 입장에선 쉽지 않다.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운명의 대상을 만났고 그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상황에서 상관없어요. 사랑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뭐, 사람이 한둘인가요? 하고 담담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또한 마음속으로 내가 그의 사랑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이유를 수천 수만 개 찾아내 상대를 설득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상대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때 한바탕 아파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다는 뜻은 자신이나 상대를 기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하고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자유 또한 상대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사랑의 주체이듯 그 역시 사랑의 주체이고, 내가 상대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 역시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수많은 우연 속에서 아주 어렵고 힘들게 만난 인연이다. 이 사실을 안 이상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아무리 사랑을 강요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의미가 없다는 말은 강요해봤자 헛수고라는 뜻이 아니다. 사랑을 강요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독립된 주체임을 존중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사랑할 때 상대를 존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감정보단 이성을 앞세워야 하니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맞다. 우리는 친밀한 사이일수록 관계가 깊어져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발전하기를 바라게 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하나가 된다는 건 역시 각자가 서로 다른 독립된 개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 간의 연계 또한 불가능하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보자면 사랑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독립된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여우의 깨달음이 여기에서 그쳤다면 어린 왕자와 장미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여우는 조용히 떠나가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여우는 어린 왕자를 떠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로서 자신을 길들여 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 곁에서 고독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마음과 뜻을 다해
어린 왕자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록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었다. 결국 여우는 어린 왕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점차 비우고 진정한 친구로 거듭난다. 여우는 왜 이렇게 태도를 바꾸었을까? 바로 여우가 두 번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서 꼭 어린 왕자에 대한 감정을 비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여우는 상대가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썼다. 또한 여우는 어린 왕자가 완전히 성장해 떠난다고 하자 큰 슬픔을 느끼면서도 어린 왕자를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 왕자가 사랑했던 장미에게 돌아가 못다한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해 주었다. 여우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사는 모습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듯하다. 어린 왕자가 떠나고 나면 여우는 해질녘 바람에 나부끼는 황급빛 밀밭을 홀로 외로이 바라보며 분명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어린 왕자를 그리워할 것이다. 하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여우는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나는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마음을 다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배우도록 도왔어. 이것으로 충분해. 내 사랑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눈물도 있어. 어쩌면 이게 삶이지 않을까? 여우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마음으로 들여다볼 때 비로소 보이지.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여우는 이것이 자신의 비밀이라고 했다. 어린 왕자여, 이제 알겠는가? 제8장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 어린 왕자는 왜 책임을 지는 문제로 곤란을 겪거나 책임을 포기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까? 과연
독뱀에게 물린 어린 왕자는 어디로 갔을까? 많은 독자가 궁금해하는 문제다. 이 물음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새드 엔딩이고 다른 하나는 해피 엔딩이다. 새드 엔딩은 어린 왕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해피 엔딩은 뱀의 신비한 능력 덕분에 어린 왕자가 B612로 돌아가 장미와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다. 생텍쥐페리는 책에 여러 암시를 남겨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나는 둘 다 좋은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린 왕자가 왜 독뱀에게 물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담긴 진짜 이유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어린 왕자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장미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다. 길들여짐에 따른 책임감 때문에 어린 왕자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 왕자에게 책임감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어린 왕자는 뱀에게 물리기 직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두려웠지만, 조종사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의 소리를 들려준다. 아저씨, 내 꽃 말이야. 난 내 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녀석은 엄청 약하거든. 순진하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네 개의 가시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가 장미를 보살펴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한다. 물론 어린 왕자가 뱀에 물린 후 생명을 다했는지 아니면 그의 영혼이 하늘로 날아갔는지는 알 수 없다. 어린 왕자는 말한다. 거긴 너무 멀어서 이 몸을 데리고 거기까지 갈 수 없어. 난 너무 무거워. 그래서 그는 기회가 된다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시도해보길 원했다. 장미에 대한 책임감은 어린 왕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어린 왕자가 자살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살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가 어떠하든 동기를 보면 어린 왕자는 뱀이 자신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그렇다면 어린 왕자의 책임감에 대한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바로 여우이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삶의 가치는 길들여지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길들여지는 관계에는 책임이 따른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잊어선 안 돼. 언제나 네가 길들인 것에 마음을 주려고 노력해야 돼. 넌 네 장미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돼. 난 내 장미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돼. 잊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웅얼거렸다. 여우는 어린 왕자와 헤어지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다. 여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원칙은 사람은 자신이 길들인 것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다. 만약 내가 상대방을 길들였다면 나에게는 그를 반드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어린 왕자의 삶으로 돌아온 책임감은 그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소설의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앞뒤 내용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장미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고, 어린 왕자는 마지막에 조종사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린 왕자는 어떻게 이러한 도덕적 성장을 이루었을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어린 왕자가 여우의 가르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스스로 이성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생덱쥐페리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감정을 이입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어린 왕자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알아보자. 먼저 책임감이란 도덕적 개념이다. 어린 왕자가 책임감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완전한 도덕적 주체로 성장해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 행동을 취하며 동시에 이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 왕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이 어린 왕자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겪지 않았을 뿐 모두 도덕적으로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쳐왔다. 현대 철학자인 존 롤스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세 가지 발전 단계를 거친다. 바로 권위적 도덕, 공동체적 도덕, 그리고 원칙적 도덕이다. 아동기의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부모의 도덕적 명령에 순종한다. 이후 나이가 더 들면 여러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각기 다른 신분을 갖게 되고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교회 등에서 다른 역할 범주에 따라 규칙을 따르게 된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도덕감으로 인해 도덕적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어린 왕자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여우에게 이별을 구한 후 어린 왕자는 밤마다 별이 총총한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여우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을 것이다. 그리고 몇 번이나 자문해 보았을 것이다. 나의 장미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무작정 장미를 떠나온 것 자체가 가장 큰 잘못은 아닐까? 나는 장미를 길들여 놓고 왜 장미를 돌보는 책임을 져버렸을까? 어린 왕자는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장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린 왕자는 분명 밤하늘을 바라보며 머나먼 고향에서 의지할 것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장미의 모습을 상상하며 자책했을 것이다. 이처럼 여우는 도덕적인 부분을 건드리며 어린 왕자 스스로는 대면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했다. 나는 위대한 왕자가 아닐 뿐더러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이로써 어린 왕자는 인생에 있어 세 번째 위기에 직면한다. 첫 번째는 첫사랑의 위기로 결국 B612를 떠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두 번째는 5,000송이의 장미를 만난 후 겪게 된 정체성의 위기다. 이때 여우는 길들여짐을 통해 어린 왕자가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지금 어린 왕자는 자신이 자초한 도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장미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린 왕자는 평생 미안함과 수치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린 왕자에게 가장 큰 벌이 될 것이다. 꼭 그렇지 않아요. 더 쉬운 길도 있죠. 라고 말하는 독자가 있을 수도 있다.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어린 왕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라면 책임을 벗어버리고 그날부터 장미를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린 왕자는 도덕이라는 족쇄에서 영원히 벗어나 매일 솟구치는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된다. 아주 솔깃한 제안이다. 안 될 건 또 뭔가? 따지고 보면 어린 왕자가 스스로 원해서 책임감을 느낀 것이지, 여우가 강요한 것도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권위자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도덕적 비판을 가하는 남의 눈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도덕적 책임을 포기한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한쪽에는 책임감에 따른 미안함과 자책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절한 그리움을 느끼는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쉽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 어린 왕자는 왜 후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한다. 사실 수많은 철학자가 수천 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왔다.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없고, 오히려 때로는 자신의 이익마저 희생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까? 어린 왕자는 스스로를 설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했다.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책임을 질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일까? 문제가 좀 더 어려워졌다. 여우를 떠난 후 어린 왕자는 더 이상 인생의 스승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에 관심을 쏟고 무엇을 지속해야 할지 스스로 고민해야 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답하기에 앞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생각해보자. 어린 왕자는 왜 책임을 지는 문제로 곤란을 겪거나 책임을 포기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까? 문제의 관건은 어린 왕자가 어떤 사람이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린 왕자는 완전하고 성숙한 도덕적 주체이다. 이 말은 도덕적 삶이 그의 인격을 만든다는 뜻이다. 어린 왕자의 말, 자아에 대한 이해, 감정과 행동, 더 나아가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일상생활 모두 그가 어떤 가치를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린 왕자는 도덕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도덕적 가치관이 가랑비에 웃젓듯 그의 삶 속에 스며들었다. 어린 왕자가 그의 책임을 포기했다면 이는 길들여짐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길들여짐을 포기하면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경 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왕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방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어린 왕자가 돌아가기로 선택한 건 장미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책임을 다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장미를 신경 쓰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가슴 아픈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존중하는 법 또한 알려주었다. 어린 왕자는 독뱀에게 물린 이후 몸이 빠르게 사라질 것을 알았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있을까?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영혼이 있다 한들 비육일리로 돌아갈 능력까지 있을까?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비육일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연약한 장미가 아직 살아있을까?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생명이 사그라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위험 앞에서 어린 왕자는 장미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얼마나 비장하고 고귀한 발걸음인가. 제7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우는 분명 어린 왕자를 깊이 사랑했고 그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했는데 왜 스스로 나서서 어린 왕자를 장미에게 보낸 걸까? 여우는 어린 왕자와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넌 잊어선 안 돼. 언제나 네가 길들인 것에 마음을 주려고 노력해야 돼. 넌 네 장미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돼. 여우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 말을 끝으로 그들은 손을 흔들어 이별을 고한 후 각자의 길을 갔다. 세심한 독자라면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어린 왕자는 왜 여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지 않는 걸까? 또 여우는 분명 어린 왕자를 깊이 사랑했고 그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했는데 왜 스스로 나서서 어린 왕자를 장미에게 보낸 걸까? 이 수수께끼를 풀지 않고서는 여우의 속마음을 읽기란 쉽지 않다. 그럼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여우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여우가 맨 처음 어린 왕자를 만났을 때 어린 왕자가 큰 위기에 빠졌던 것을 기억해보자. 어린 왕자는 그의 장미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미가 아니라 수많은 장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린 왕자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세상에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여우는 그런 어린 왕자를 이렇게 위로했다. 하지만 만일 네가 날 길들이면 너와 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여기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날 길들여봐. 네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뜻밖의 어린 왕자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은데. 나에겐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인 거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린 왕자는 여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여우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장미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장미를 신경 쓰고 생각하는지 깨달았다. 장미가 어린 왕자를 길들인 까닭이다. 여우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런 과거가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서는 멈칫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여우는
어린 왕자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상투적인 인사말을 한 차례 나눈 다음 저도 모르게 다시 길들여짐의 화제로 돌아간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그리고 저것 봐. 저기 밀밭이 보여? 난 빵은 안 먹어. 그러니 밀밭은 나에게 아무 느낌도 없어. 그건 슬픈 일이지. 하지만 넌 금발을 가졌구나. 네가 날 길들이면 정말로 환상적일 거야. 밀밭도 금빛이니 그걸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날 거야. 그럼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난 좋아하게 될 거야. 진심이 담긴 여우의 고백은 어쩌면 사랑 선언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상대가 예의에 좀 벗어난 행동을 하더라도 좋게 받아주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어린 왕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왜일까? 어린 왕자는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여우는 난처했고 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말을 멈춘 여우는 한참 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부탁이니 날 길들여 줄래? 이쯤 되자 여우는 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린 왕자에게 간절히 애원했다. 독자들은 어린 왕자가 아무리 마음이 모질어도 여우의 말에 분명 마음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걸. 난 친구들을 찾아야만 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린 왕자가 입으로는 그러고 싶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마음 내켜 하지 않아 하며 여우에게 핑계대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시간이 없으면 얼마나 없겠는가. 게다가 친구를 찾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나? 그럼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했지 여우를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여우의 속마음을 알았지만 이미 장미에게 마음을 주었기에
여우에게 마음을 줄 여유가 없었다. 여우는 어린 왕자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여우가 사랑을 거두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여우는 더 이상 어린 왕자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우정의 관계로 바꾸었다. 친구를 원한다면 날 길들이면 돼. 그러자 어린 왕자는 마침내 태도를 바꾸어 간절하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여 친구가 되었다. 지금까지 해석한 게 맞다면 어린 왕자는 여우를 우정의 대상으로, 장미는 사랑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여우의 가르침 덕분에 어린 왕자는 자신이 장미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았고, 장미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와 함께 지내는 동안, 그리고 헤어지기 전까지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고, 장미와 여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여우를 떠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우는 어땠을까? 여우는 어린 왕자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겪었다. 어린 왕자에게 사랑받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우정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 여우는 후회했을까?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여우는 지난 경험을 통해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어린 왕자를 향한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둘 뿐, 그 어떤 슬픔이나 원망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여우가 어린 왕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그저 방법을 바꾸었을 뿐이다. 여우는 어린 왕자가 사랑을 배워 그의 장미를 더 사랑하도록 있는 힘을 다해 돕고 싶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떠나기 전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다시 장미꽃들에게 가봐. 그럼 네 별의 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여우는 장미 정원을 보고 낙담했던 어린 왕자가 길들여짐의 의미를 깨닫길 바랬다. 그래서 다시 5천 송이의 장미를 만나 새롭게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장미에 대한 감정을 긍정할 수 있기를 바랬다. 또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네 장미에게 바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미가 그토록 소중해진 거야. 헤어지는 순간에도 여우는 계속 마음을 놓지 못하고 어린 왕자를 일깨워 주었다. 넌 네 장미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돼. 여우는 계속 어린 왕자를 생각해 장미에게 어떻게 잘 대해주고 아껴줘야 할지 알려주고 있다. 여우는 불평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여우가 왜 어린 왕자에게 자신이 아닌 장미에게 책임감을 가지라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린 왕자의 마음이 계속 장미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여우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무아의 사랑, 즉 나를 비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여우는 사랑을 하면서 자아를 가장 낮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놓았다. 심지어 자기 자신은 잊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만을 생각했다. 여우는 왜 그랬을까? 어린 왕자를 마음에 품은 여우는 어린 왕자의 삶에 감정이입해 어디에서든지 그의 행복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 것이다. 보통 사랑을 하면 보상과 결과를 기대하고 상대를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하며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란다. 어린 왕자는 이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헤어질 때 슬픔을 참지 못한 여우가 눈물을 뚝뚝 흘리자 이렇게 말했다. 난 너에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나보고 길들여 달랬잖아. 사실 어린 왕자는 여우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은
여우에게 어떤 결과도 약속해 줄 수 없고, 이로 인해 여우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우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우는 자신을 비우는 방식으로 어린 왕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또한 마지막에는 얻은 게 있어. 밀밭의 색깔이 있잖아.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 둘의 관계에서 여우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여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어떤 깨달음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깨달음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도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우는 어린 왕자의 관계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필요하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만남과 이별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랑은 본래 불확실하고 임의적이며 우연한 것이기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도 반드시 나를 사랑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말이다. 하지만 여우의 입장에선 쉽지 않다.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운명의 대상을 만났고 그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상황에서 상관없어요. 사랑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뭐 사람이 한둘인가요? 하고 담담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또한 마음속으로 내가 그의 사랑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이유를 수천 수만 개 찾아내 상대를 설득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상대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때 한바탕 아파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다는 뜻은 자신이나 상대를 기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하고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자유 또한 상대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사랑의 주체이듯 그 역시 사랑의 주체이고, 내가 상대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 역시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수많은 우연 속에서 아주 어렵고 힘들게 만난 인연이다. 이 사실을 안 이상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아무리 사랑을 강요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의미가 없다는 말은 강요해봤자 헛수고라는 뜻이 아니다. 사랑을 강요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독립된 주체임을 존중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사랑할 때 상대를 존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감정보단 이성을 앞세워야 하니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맞다. 우리는 친밀한 사이일수록 관계가 깊어져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발전하기를 바라게 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하나가 된다는 건 역시 각자가 서로 다른 독립된 개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 간의 연계 또한 불가능하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보자면 사랑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독립된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여우의 깨달음이 여기에서 그쳤다면 어린 왕자와 장미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여우는 조용히 떠나가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여우는 어린 왕자를 떠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로서 자신을 길들여 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 곁에서 고독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마음과 뜻을 다해 어린 왕자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록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었다. 결국 여우는 어린 왕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점차 비우고 진정한 친구로 거듭난다. 여우는 왜 이렇게 태도를 바꾸었을까? 바로
여우가 두 번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서 꼭 어린 왕자에 대한 감정을 비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여우는 상대가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썼다. 또한 여우는 어린 왕자가 완전히 성장해 떠난다고 하자 큰 슬픔을 느끼면서도 어린 왕자를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 왕자가 사랑했던 장미에게 돌아가 못다한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해 주었다. 여우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사는 모습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듯하다. 어린 왕자가 떠나고 나면 여우는 해질녘 바람에 나부끼는 황급빛 밀밭을 홀로 외로이 바라보며 분명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어린 왕자를 그리워할 것이다. 하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여우는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나는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마음을 다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배우도록 도왔어. 이것으로 충분해. 내 사랑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눈물도 있어. 어쩌면 이게 삶이지 않을까? 여우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마음으로 들여다볼 때 비로소 보이지.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여우는 이것이 자신의 비밀이라고 했다. 어린 왕자여, 이제 알겠는가? 제8장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 어린 왕자는 왜 책임을 지는 문제로 곤란을 겪거나 책임을 포기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까? 과연 독뱀에게 물린 어린 왕자는 어디로 갔을까? 많은 독자가 궁금해하는 문제다. 이 물음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새드 엔딩이고 다른 하나는 해피 엔딩이다. 새드 엔딩은 어린 왕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해피 엔딩은
뱀의 신비한 능력 덕분에 어린 왕자가 B612로 돌아가 장미와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다. 생텍쥐페리는 책에 여러 암시를 남겨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나는 둘 다 좋은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린 왕자가 왜 독뱀에게 물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담긴 진짜 이유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어린 왕자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장미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다. 길들여짐에 따른 책임감 때문에 어린 왕자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 왕자에게 책임감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어린 왕자는 뱀에게 물리기 직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두려웠지만 조종사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의 소리를 들려준다. 아저씨, 내 꽃 말이야. 난 내 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녀석은 엄청 약하거든. 순진하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4개의 가시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가 장미를 보살펴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한다. 물론 어린 왕자가 뱀에 물린 후 생명을 다했는지 아니면 그의 영혼이 하늘로 날아갔는지는 알 수 없다. 어린 왕자는 말한다. 거긴 너무 멀어서 이 몸을 데리고 거기까지 갈 수 없어. 난 너무 무거워. 그래서 그는 기회가 된다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시도해보길 원했다. 장미에 대한 책임감은 어린 왕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어린 왕자가 자살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살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가 어떠하든 동기를 보면 어린 왕자는 뱀이 자신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그렇다면 어린 왕자의 책임감에 대한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바로 여우이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삶의 가치는 길들여지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길들여지는 관계에는 책임이 따른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잊어선 안 돼. 언제나 네가 길들인 것에 마음을 주려고 노력해야 돼. 넌 네 장미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돼. 난 내 장미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돼. 잊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웅얼거렸다. 여우는 어린 왕자와 헤어지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다. 여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원칙은 사람은 자신이 길들인 것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다. 만약 내가 상대방을 길들였다면 나에게는 그를 반드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어린 왕자의 삶으로 돌아온 책임감은 그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소설의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앞뒤 내용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장미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고, 어린 왕자는 마지막에 조종사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린 왕자는 어떻게 이러한 도덕적 성장을 이루었을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어린 왕자가 여우의 가르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스스로 이성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생덱쥐페리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감정을 이입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어린 왕자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알아보자. 먼저 책임감이란 도덕적 개념이다. 어린 왕자가 책임감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완전한 도덕적 주체로 성장해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 행동을 취하며 동시에 이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 왕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이 어린 왕자처럼 극적인 상황을 겪지 않았을 뿐 모두 도덕적으로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쳐왔다. 현대 철학자인 존 롤스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세 가지 발전 단계를 거친다. 바로 권위적 도덕, 공동체적 도덕, 그리고 원칙적 도덕이다.
아동기의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부모의 도덕적 명령에 순종한다. 이후 나이가 더 들면 여러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각기 다른 신분을 갖게 되고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교회 등에서 다른 역할 범주에 따라 규칙을 따르게 된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도덕감으로 인해 도덕적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어린 왕자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여우에게 이별을 구한 후 어린 왕자는 밤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여우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을 것이다. 그리고 몇 번이나 자문해 보았을 것이다. 나의 장미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무작정 장미를 떠나온 것 자체가 가장 큰 잘못은 아닐까? 나는 장미를 길들여 놓고 왜 장미를 돌보는 책임을 져버렸을까? 어린 왕자는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장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린 왕자는 분명 밤하늘을 바라보며 머나먼 고향에서 의지할 것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장미의 모습을 상상하며 자책했을 것이다. 이처럼 여우는 도덕적인 부분을 건드리며 어린 왕자 스스로는 대면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했다. 나는 위대한 왕자가 아닐 뿐더러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이로써 어린 왕자는 인생에 있어 세 번째 위기에 직면한다. 첫 번째는 첫사랑의 위기로 결국 B612를 떠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두 번째는 우천송이의 장미를 만난 후 겪게 된 정체성의 위기다. 이때 여우는 길들여짐을 통해 어린 왕자가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지금 어린 왕자는 자신이 자초한 도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장미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린 왕자는 평생 미안함과 수치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린 왕자에게 가장 큰 벌이 될 것이다. 꼭 그렇지 않아요. 더 쉬운 길도 있죠. 라고 말하는 독자가 있을 수도 있다.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어린 왕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라면 책임을 벗어버리고 그날부터 장미를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린 왕자는 도덕이라는 족쇄에서 영원히 벗어나 매일 솟구치는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된다. 아주 솔깃한 제안이다. 안 될 건 또 뭔가? 따지고 보면 어린 왕자가 스스로 원해서 책임감을 느낀 것이지, 여우가 강요한 것도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권위자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도덕적 비판을 가하는 남의 눈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도덕적 책임을 포기한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한쪽에는 책임감에 따른 미안함과 자책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절한 그리움을 느끼는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쉽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 어린 왕자는 왜 후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한다. 사실 수많은 철학자가 수천 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왔다.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없고, 오히려 때로는 자신의 이익마저 희생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까? 어린 왕자는 스스로를 설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했다.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책임을 질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일까? 문제가 좀 더 어려워졌다. 여우를 떠난 후 어린 왕자는 더 이상 인생의 스승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에 관심을 쏟고 무엇을 지속해야 할지 스스로 고민해야 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답하기에 앞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생각해보자. 어린 왕자는 왜 책임을 지는 문제로 곤란을 겪거나 책임을 포기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까? 문제의 관건은 어린 왕자가 어떤 사람이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린 왕자는 완전하고 성숙한 도덕적 주체이다. 이 말은 도덕적 삶이 그의 인격을 만든다는 뜻이다. 어린 왕자의 말, 자아에 대한 이해, 감정과 행동, 더 나아가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일상생활 모두 그가 어떤 가치를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린 왕자는 도덕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도덕적 가치관이 가랑비에 웃졌듯 그의 삶 속에 스며들었다. 어린 왕자가 그의 책임을 포기했다면 이는 길들여짐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길들여짐을 포기하면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경 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왕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방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어린 왕자가 돌아가기로 선택한 건 장미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책임을 다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장미를 신경 쓰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가슴 아픈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존중하는 법 또한 알려주었다. 어린 왕자는 독뱀에게 물린 이후 몸이 빠르게 사라질 것을 알았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있을까?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영혼이 있다 한들 비유길리로 돌아갈 능력까지 있을까?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비유길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연약한 장미가 아직 살아있을까?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생명이 사그라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위험 앞에서 어린 왕자는 장미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얼마나 비장하고 고귀한 발걸음인가.